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적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. 어떤 특수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능력자들인 걸까요? 안녕하세요. 당신의 숙면을 책임질 브레이너 제이입니다. 여러분 혹시 한 번쯤 이런 바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주 잠을 조금만 자고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높은 효율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아마 특히 하루 24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질 법한 수험생, 공시생분들이나 회사 CEO분들 또는 교대 근무나 육아로 인해서 적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꿈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아주 놀랍게도 이 최근 수면에 관한 연구들 속에서 실제로 잠을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적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. 영화 엑스맨에서나 나올 법한 어떤 특수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능력자들인 걸까요?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 발견돼서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09년도였어요.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국제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처음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이목이 이들한테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. 네, 바로 이들은 선천적으로 잠을 짧게 자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Natural Short Sleeper 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고, 이들을 처음 조사를 했을 때 DEC2라고 하는 DC2 유전자에 아주 미미한 돌연변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놀랍게도 이 DEC2 유전자에 어떤 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총 수면 시간은, 잠을 자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수면의 깊이, 다시 말해서 이 수면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거였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연구자들은 그때로부터 10년 뒤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한 가족으로부터 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DEC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줄어들었던 반면, 이번에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까지도 짧아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이 연구자들은 3대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루 평균 매일 4.5시간씩 잠을 자고도 큰 어떤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이들을 딱 조사해 본 결과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같은 그런 DC2, DEC2 유전자에 어떠한 돌연변이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그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건데, 네, 이 유전자는 바로 ADRB1이라는 유전자였어요. 이 유전자는 사실 그 수면 및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우리 뇌관 안에 특정 영역이 있어요. 뇌교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결함이 생기니까 이 수면 각성 주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서 깊이 잠을 잘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.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. 자, 그런데요, 아무리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렇게 잠을 짧게 자게 되면 당연히 수면 부족이 발생할 거고,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 중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만성피로, 무기력증, 기억력 감퇴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까요? 네, 이 질문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 보고가 바로 지난해인 2019년도에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가 된 거예요. 네, 이번에 발견한 이 숏 슬리퍼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분의 1의 확률로 진짜 희귀하게 발견되는 NPSR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케이스였어요.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게 되면 앞서 얘기한 DEC2나 ADRB1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처럼 총 수면 시간 길이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겪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짧은 수면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오히려 생리학적 이점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까지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더 성격이 낙천적이거나
뭐 활력이 넘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 멀티태스킹 능력까지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에 더해서 통증까지도 일반인들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고, 또 시차에 대한 적응력도 더 뛰어나고, 심지어는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그런 주장들까지도 지금 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사실 역사 속에 나폴레옹이나 에디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루에 4-5시간씩 잠을 자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를 하게 된 그러한 이제 역사 속 위인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수면에 대해서,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어떤 의지적인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, 사실 이렇게 쇼트 슬립에 관한 이 유전자들이 점점 베일이 벗겨 나가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단순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유전적인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꼭 누군가를 따라서 뭐 성공한 사람들이 뭐 잠을 조금 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억지로 애써서 나의 잠을 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도 당장 나의 고유한 생체 리듬과 또 나만을 위한 최적의 이 수면 시간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찌됐든 흥미롭게도 이런 쇼트 슬리퍼들이 세상에 아주 정말 그 적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. 뭐 작은 하나의 기대로는 우리가 이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나감으로써 이 후대에는 정말 적게 자고도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아직까지 미처 밝혀지지 않은 이 쇼트 슬립 유전자들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왜 우리 진화 과정 속에서 자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수면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요. 또 관련 연구자들이 이 쇼트 슬립에 대해서 진행하게 될 이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앞으로도 수면 관련 최신 정보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의 매일 밤 숙면 여행을 돕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